안녕하세요. 로가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너프님. 질문 댓글에 대한 코멘트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프님의 좋은 대로 일단 국비지원 지원 신청하여 수업을 듣고 필드에 나가서 경력을 쌓아 나갈 생각입니다. 차후에 기회를 꼭 만들어서 팀노바의 일원이 되어 부족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국비지원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 경험이 없는 저로서 어떤 강좌를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학원은 꼼꼼히 알아보고 있어요. 현재 웹개발자 양성과정 약 6, 7개월, 게임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9, 10개월,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6, 7개월이 이 세 가지 중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작정 개발자가 되고자 발을 뒤졌지만 막상 어느 분야로 나가야 할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학원 상담자에 의하면 하드웨어 강좌가 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보안 과정을 듣고 난 후 차후에 개발자로 진로를 변경할 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약간 이따 얘기해줄게. 아무튼 이유는 1. 하드웨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면 이해도가 높다. 2. 프로그래밍은 언제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많지만 개인이 구하기 힘든 원내에 갖추어진 장비를 직접 보고 만져가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적다. 개소리하고 앉았네. 사실 처음에 네트워크 보안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IT 업계에 눈을 돌렸었고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염려해 뒀었습니다. 현재 인터넷 강의로 C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흔히 쉽게 쓴 시스코 네트워킹이라는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무슨 조언을 드려요? 뭐 어쩌라고? 셋 중에 골라달라고?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1. 하드웨어를 질문이 없죠? 질문이 없네. 따지고 보면 뭐라도 얘기해달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그냥 뭐 제 맘대로 그냥 읽고 그냥 생각해볼게요. 뭐 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은 웹개발자 양성과정이 뭔지, 게임 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이 뭔지,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일단은 웹개발자는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냥 쭉 가는 클래식한 분야인데 웹개발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웹브라우저에서 화면에 보여진 영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백엔드는 서버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는데 서버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서버 측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자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튜닝과 쿼리 같은 거 짜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과부하 같은 게 생긴다든지 뭐 이런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 그냥 보통 로그인 처리나 뭐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서 뭐 조회하고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은 다 백엔드에서 일단은 주로 처리를 한다. 그게 백엔드 개발자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에서 이런 이제 좀 애니메이션이나 좀 화려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진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게임 요즘은 게임도 많이 만들고 좀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랑 스타일시트 좀 보여지는 영역과 움직이는 영역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올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떴죠.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들, 이런 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다 구현을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웹브라우저에 맞춰진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동적인 느낌이 있어서 요 분야도 근데 이제 초보자가 하기에는 무난한 분야인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인데 근데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은 졸라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 사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레벨이 확 나뉘는 분야인 건 맞아요. 근데 보통 전 세계 개발자의 70%가 웹 개발자래요. 제가 본 통계에서는.
그리고 게임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 아마 유니티 하실 것 같은데, 유니티 3D 엔진이라 그래서 3차원 게임 만드는 건데, 뭐 팀노바 작품 중에 보면 한유정이란 애가 있는데, 뭐 3차원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게임인데 팀노바에서 응용 2단계 친구들이 만드는 건 네트워크로 게임하는, 이렇게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같이 게임하는 그런 게 더 강한데,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네트워크 같은 건 없고, 이제 어떤 게임 엔진에 익숙해지고 게임 엔진을 다뤄서 어떻게 게임을 만드는지 그런 걸 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게임 개발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학원에서 9에서 10개월 정도 할 정도면 3차원 쪽이 많아요, 보통은. 엔진 다루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그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면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엔진만 이렇게 깨작깨작 돼서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양성이 돼서, 사실 여기도 이제 박봉이 많아요. 그러니까 웹개발 쪽도 약간 박봉이고, 게임 프로그래머 쪽은 약간 열정페이 이런 게 되게 많더라, 의외로. 그래서 약간 좀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좋아서 하는 애들이 많아서 돈 조금 줘도 한다는 노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하는 친구들 때문에 페이가 웹개발자나 게임 프로그래머나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더라고. 진짜 신기해.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 요거를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왜 개소리라고 하냐면, 하드웨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면 이해도가 높다. 프로그래밍 언제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많지만 개인이 구하기 힘든 원내에 갖추어진 장비를 직접 보고 만져가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적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완벽하잖아요. 논리가 개 미쳤잖아 진짜.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통 이제 시스코 장비 같은 거 있죠. 시스코 장비가 뭐냐면,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많은 장비들을 이렇게 보통 만들어요. 그런 장비들을 다루는 자격증이 있어요. CCNA, CCNP 뭐 이런 거. 그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걔네들에서, 그러니까 근데 많이 쓰긴 해요. 시스코 장비를 회사 내에서, 대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그 네트워크를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과 전문 해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전문 해커가 그러니까 전문 해커라고 하는 건 장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다 보안 전문가인데, 문제는 장비 위주로 보안 전문하는,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에 익숙해서 그 시스코 전문 엔지니어처럼 그거를 막 다루는 사람과,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로간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보안 전문가의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 장비는 그냥 그런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딸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전문가를 양성해내기가 진짜 일반 국비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진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봐도 공부할 게 진짜 많거든요. 물론 하드웨어를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제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거예요. 네트워크 장비 레벨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안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보안 제품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에서 팔았어. 근데 그 장비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개발자라고 하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로가님이 원하시는 보안 전문가는 그걸 거예요. 아마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보안 전문가. 물론 장비 레벨도 알면 좋은데, 보통 저런 곳에서 양성된, 제가 보안회사 출신인 건 아시죠? 저런 곳에서 양성된 친구들 이렇게 뽑아서 보안을 시키지 않고요. 그냥 컴퓨터 공학 기본적인 걸 잘 아는 친구들한테 저런 걸 가르쳐요. 회사에서 그냥. 신입을 뽑아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그 보안 접근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이제 초보자들 후려치기 딱 좋은 멘트죠. 왜냐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직접 장비도 만들 수 있고 막 소프트웨어도 막 알려줄 것 같잖아. 근데 지금 동훈 파트장 있죠. 동훈 파트장이 이 보안 과정 했다가 1000만원 날리고 팀노바 와서 개발 배우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동훈 파트장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하는데, 이런 거.
1년 동안 1년 가까이 한 1000만원 넘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동훈 파트장이 그 국비에. 걔는 국비를 또 돈 주고 다녔어. 관련 영상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팀노바에 있어요. 동훈 파트장 소개 보시면 그 얘기 나와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드웨어랑 같이 배우는 건요, 약간 네트워크 장비 관리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보안 전문가라고 본인은 그쪽에서 주장은 하지만 보통 그렇게 낚시해가지고 보안 전문가 양성 잘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요, 보통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보안 공격 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 공격 취약점도 막 분석해내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보안 전문가가 다들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게 되고 싶으면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개발을 배우신 다음에 차라리 웹 개발을 차라리 배워라.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웹 개발을 배우시고 OWASP라고 있어요. OWASP 어딨냐? OWASP 10이라고 있거든요. 얘네 홈페이지 가서 위키 말고 요거 OWASP.org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보안 취약점 웹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들이 다 리포팅이 돼요. 되게 난해하게 생기긴 했는데 얘네들이 매년마다 OWASP 10 해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13년도, 2010년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이게 매년 나오거든요. 이게 매년인지 2년에 한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안 취약점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거, 독일에서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문서도 많아요. 구하려면 한글도 있죠. 이런 거에서 이 소프트웨어 공격 취약점을 웹 개발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런 걸 보세요. 그냥 이 공격 방식이 뭔지 보면 나오잖아. 여기 인젝션, 취약한 인증, 민감한 데이터 노출, XML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좀 있어요. 윈도우즈 보안 취약점을 리포팅하는 데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보안 취약점을 리포팅을 계속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대학 레벨에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원하시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는 보안 전문가를 원하실 텐데, 아까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리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거 잘못하면. 그래서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기본은 개발이에요. 항상 이게 굉장히 제가 무슨 팀노바 너네 무슨 니네가 개발 가르친다고 모두 다 개발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개발자면 개발을 잘해야지. 도예가가 무슨 도자기를 잘 만들어야지. 도예가가 포스터 잘 그리고 이러면은 무슨 소용이야 그게. 일단 도예가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런 것처럼 개발자 베이스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글 문서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최신 트렌드 10개를 모은 건데 10인데 그거 말고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좀 찾아보면. 영어라서 압박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런 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흔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 이런 보안 공격 취약점이 되게 나름 어렵게 써있긴 해요. 솔직히. 근데 개발 잘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차라리 웹개발을, 저 같으면 웹개발을 해가지고 웹보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웹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개발 잘해야 돼. 운영체제도 잘 알아야 돼요. 리눅스 특히. 그냥 결론은 다 똑같다니까. 사람들이 마치 어떤 무언가가 되려면 개발은 됐고, 일단 보안 전문가는 보안 전문가의 룰이 있고, 또 아까 사연 자격증, 부모님이 자격증 따라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자격증을 따야 대기업을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볼 때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해요. 물론 이제 제 의견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왜 저러지? 그냥 개발이나 하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일단은 개발 베이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게임 개발이나 아니면은 웹 개발 쪽에 국비 지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이제 보안 전문가 쪽이 꿈이시면 웹 개발 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근데 어설프게 배우면 의미가 또 없어요. 근데 그나마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 웹 개발 쪽이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뚝갑 해보세요.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뭐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에 힘이 없긴 한데, 프로그래밍은 언제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장소가 많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개소리야. 장비도 학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네트워크, 이게 되게 무책임한 거.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라고 하고, 난 뭐 옛날에 뭐 해커스쿨인가 뭐 그런 거 해놓고서 다 이짓해요. 다 이짓. 잘 보면은 나중에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로 가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관리자로 가요.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후회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저는 아직도 이짓해. 그러니까 IT 쪽이 너무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업 다 듣고 등록금 다 내고 이제 더 이상 환불받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무책임하게. 원래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 지원이고 나도 돈 안 들였으니까 다들 그냥 쿨하게 서로 쿨한데, 저는 그게 싫어서 국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안 하는 이유 진짜 많지만 그중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게. 왜냐면 무책임하게 하고 서로 이제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제 안 좋은 헤어짐이 있죠. 보통 대부분은. 인터넷 강의로 C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차라리 강의를 이런 거 코딩을 더 공부를 중점을 두세요. 그리고 코딩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좀 나중에 뭐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든 웹 개발자든 다 괜찮아요. 일단은 개발을 잘해야 돼요.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공통 분모들이. 아무튼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감기 걸린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나중에 또 질문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